네, 안녕하세요. 마야 수업 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이제 리깅에 관한 수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애니메이션 동작을 잡는 키 동작을 잡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과정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지금 이번 주 영상을 포함해서 1, 2, 3, 4주 정도 강의 시간이 남았는데 4주 강의를 하고 5주차 때 또 테스트가 있으니까요. 4주밖에 안 남으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수업도. 그래서 5주차 때는 테스트만 보고 이제 종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네요. 테스트를 여러분이 두 개를 보게 될 텐데 어떤 테스트를 보게 되냐면 제가 작년 거 영상을 하나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지금 오늘 수업을 해드릴 볼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테스트고 테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모션을 잡는 애니메이션 테스트인데 볼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작년에 테스트 본 학생 건데 이렇게 영상으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영상 파일로 제출을 하게 되고 제가 보는 거는 이 볼에 움직이는 이런 동작들을 보게 될 거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카메라 볼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 자체도 움직이죠. 이렇게 카메라 연출도 넣어 주시면은 뭐 플러스 점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이 지금 회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와이어 모드를 끄고 지금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테스트 이제 영상을 뽑으실 때 꼭 이 와이어 모드를 켜놓고 여기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와이어가 보이게 그래야 제가 볼이 회전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밋밋하게 제출을 해버리면은 이 상태에서 볼이 지금은 커브가 도니까 뭐 볼이 회전되는 거를 볼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은 커브를 보이게 하지 않을 거라면 와이어를 켜주시고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애니메이션을 영상을 제출을 할 건데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몇 초를 해도 상관이 없고 정말 최소 5초 이상 정도만 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제약을 조금 드리면은 이렇게 스쿼시라고 오늘 강의 내용에 할 텐데 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스쿼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동작들까지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배경에 뭐 김유산 김산유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배경에 모델링으로 넣어서 이 공과의 부딪히는 모션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이름이나 이니셜이나 뭐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이니셜로 세 개로만 해도 되고 이 볼과 이니셜 이 영어들
이 모델링, 배경 모델링들과의 부딪히는 이런 동작들, 그다음에 이 영문 모델링 자체가 움직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Y자를 부딪혀서 Y자가 뭐 흔들린다던가 깨진다던가, 뭐 여기에 있었는데 공이 한번 쳐서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모션의 제약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이런 식으로 볼과 자신의 이름이 뭔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연결되는 애니메이션을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이 파일 하나밖에는 지금 안 옮겨놔서 이거밖에는 없는데, 아마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죠. 6월 둘째 주부터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반을 이렇게 절반씩 쪼개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공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른 테스트 과제들도 제가 뭐 시간이 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볼 동작도 이렇게 잘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한번 볼 비춰주고 다음 카메라가 또 끊어서 이렇게 볼 움직이는 걸 또 보여주고 확대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굴러 떨어질 때 또 카메라가 바꿔서 이렇게 연출을 한 부분도 있어서 뭐 참고를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이 볼 테스트 영상이랑 그 다음에 이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영상을 시험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도 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빠르게 내리치고 슬로우 모션처럼 튕기는 뭐 이런 동작을 잡아줬어요. 좀 굉장히 잘 잡은 테스트에 속합니다. 네. 자, 두 가지 테스트인데, 아까 먼저 보여드린 이 볼 애니메이션은 제가 과제물로 제출을 받을 거고요. 마지막 주가 저희 수업 종강하는 주가 6월 26일이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6월 26일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당연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제출을 하는 걸로 하고요. 6월 26일에 어차피 테스트를 여러분이 나와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볼 애니메이션은 과제물로 6월 26일까지 만들어서 오시면 되고, 이 캐릭터 동작 잡는 건 6월 26일에 강의실에서 제가 테스트로 그때 만들어진 걸 진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오늘은 볼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할 텐데, 볼 애니메이션 동작을 잡는 걸 보통은 기본으로 초반에 처음에 가장 어디 수업을 가더라도 볼 애니메이션을 가장 처음에 배우는데, 그 이유가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동작을 잡기 어려운 뭐 애니메이션에 속합니다. 타이밍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래프도 만져야 되고, 이렇게 모든 뭐 감각이 좀씩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볼 튀기는 거 하나만 동작을 잡는 것만 봐도 애니메이션을 좀 잘 잡는지 아닌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속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를 일단 알려드리고, 이제부터 키를 잡는다고 표현을 할 텐데, 모든 동작을 애니메이션을 잡는다를 라는 말을 할 때 저희는 키를 잡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시만요. 세팅이 자, 일단 애니메이션을 동작을 잡을 때 주로 볼 게 지금 여기 좀 가리는데 얘를 한번 옮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단에 슬라이드 바가 보이실 거예요. 뭐 1부터 이렇게 클릭이 되는 이 슬라이드 바가 보이는데 이게 타임 슬라이드 바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1프레임에 여러분들의 바가 위치해 있을 거예요. 이게 1프레임에 현재 위치해 있는 상태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원하는 프레임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측 이쪽을 보시면은 120, 200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좌측에 보면 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작업할 수 있는 총 프레임의 영역은 200프레임이에요. 이 친구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총 프레임 작업은 200프레임이고 이 타임 슬라이드 바에 현재 보이는 만큼이 120프레임인 만큼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프레임 중에 120프레임만 보여라, 작업을 할 수 있게 여기에 딱 보여라 라고 설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200만큼 나는 다 보고 싶어 라고 여기에 200을 쳐주면은 1부터 200까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뭐 250을 치면은 당연히 이 영역이 총 영역이 늘어나면서 1부터 250까지 이렇게 원하는 프레임 수만큼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한번 더 드리고 넘어가자면은 뭐 아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1초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할 때는 1초에 보통 대부분 24프레임을 우리가 1초 단위로 작업을 합니다. 1초 1프레임부터 24프레임. 여기까지가 1초에 해당되는 작업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1초 동안 24프레임을 나타내는 게 보통 3D 애니메이션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은 24프레임이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에 해당되는 거고 영화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32프레임 뭐 36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영화나 드라마나 뭐 좀 더 많은 수의 프레임을 포함하게 돼 있죠. 그리고 예전에 2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1초에 뭐 16프레임 정도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많이 작업을 하게 되는 24초가 아니라 1초에 보통 애니메이션은 24프레임으로 작업을 많이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1초의 영역이 잡혀 있는 거죠. 1프레임부터 24프레임. 그래서 이 우측에 이 재생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우측 하단에. 이거를 눌러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바가 지나가면서 마치 이 프리뷰 상태의 영상이 재생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시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멈추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재생 버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 보시면 플레이백 스피드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잘려서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우클릭을 하시면 플레이백 스피드라는 항목이 나오고 여기에 리얼타임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예, 정확히 1초에 24프레임으로 보이는 거죠. 리얼타임. 정말 실시간으로 예, 볼 수가 있고 다른 걸로 체크가 돼 있으면은 예, 이렇게 시간이 약간 시간 기준이 틀려지게 됩니다. 누르면 굉장히 빨리 뭐 지나가죠. 그래서 이 재생 버튼 위에서 플레이백 스피드를 꼭 리얼 타임으로 놓고 재생 버튼을 눌러야 실제 해당되는 시간에 1초라는 시간을 대비해서 이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키를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 자, 물체가 있고 가장 먼저 프레임에 자기가 키를 잡을 프레임에 먼저 이 슬라이드 바에 선택을 가져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프레임에 위치를 해 놓고 키보드의 S 버튼을 누르시면은 S 버튼이 지금 눌려 있죠. 이렇게 S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체가 뭔가 빨갛게 표시가 되면서 바뀌었는데 이게 키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S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동 수치, 회전 수치, 스케일 수치, 그 다음에 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이 수치까지 이 전체 채널 박스에 있는 전체 수치에 키가 다 들어가게 돼요. 지금 현재 수치 전체가. 그래서 일단은 S를 눌러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리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프레임에 제가 이 친구를 이 위치에서 S를 눌러서 키를 줬고요. 그 다음에 항상 프레임을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10프레임에 제가 클릭을 해서 가져다 놓고 이 친구를 뭐 이쪽으로 가져다 놓은 다음에 스케일도 조금 키우고 회전도 살짝 준 다음에 다시 S를 눌러서 키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바에 이렇게 키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빨갛게 뭔가 선이 생기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프레임 앞에 이렇게 바가 하나 생겼고요. 10프레임 앞에 이렇게 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다른 걸 선택을 하면은 이게 안 보이지만 이 친구를 클릭을 해보면 이 친구의 1프레임과 10프레임에 키가 들어갔다라는 걸 여기 슬라이드 바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20프레임에 가져다 놓고 제가 이쪽에 놓은 다음에 회전도 다시 좀 주고 스케일도 다시 줄인 다음에 S를 눌러서 키를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3번의 키가 들어갔죠. 그리고 슬라이드 바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한 채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생도 눌러보면은 이렇게 동작이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이어서 가고 10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서 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키를 주는 방식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방식은 그렇고 항상 프레임 먼저 선택을 해주고 동작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고 동작을 입력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이 볼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바운스 되는 튀기는 동작을 기본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애니메이션을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리깅 수업을 배웠기 때문에 이 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키를 주기보다는 항상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조금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컨트롤러를 제가 리깅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항상 이 그리드가 있는 곳에 이렇게 폴리곤이 생기기 때문에 바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바닥을 좀 크게 만들어 놓고 예, 그리드가 있는 쪽에 이렇게 바닥을 만들게 되면 공이 이렇게 씹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그리드 위에 위치하게끔 제가 이동을 시킬게요. 먼저 인서트 키를 눌러서 V 스냅으로 이렇게 볼의 가장 밑에 이 중점이 위치하도록 한 다음에 W를 눌러서 닫아 주시고 뭐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볼의 중점을 아래로 위치시키고 이 친구의 위치를 이렇게 옮겼어요. 그 다음에 프리즈도 한번 시켜주고 자, 컨트롤러와 볼을 컨스트레인으로 페어런츠를 시켜주고요. 페어런츠가 아니라 포인트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자, 위치만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볼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커브를 움직여서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볼이 선택이 된다 이러시는 분이 있을까봐 볼이 선택되지도 않고 이렇게 선택됐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방지를 하려면 이 볼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전체 채널 박스에 있는 친구를 드래그 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락 셀렉티드라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락 선택한 애를 전부 잠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다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회색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되죠. 예, 움직여지지도 않고 스케일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커브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브로만 제어가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이 볼 자체에 어떤 키 동작이 들어가지 않게끔 중복이 되지 않게끔 컨트롤러에만 키를 줄 수 있게 제가 볼에 락을 걸어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볼이 떨어지면서 튕기는 동작을 진행을 해 볼 텐데 자, 뭐 위에서 떨어지겠죠. 보통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1프레임에 먼저 1프레임을 선택을 해 주시고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번엔 S를 눌러서 키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상하 움직임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보시면 트랜슬레이트 Y 값만 이렇게 움직이면 될 겁니다. 다른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트랜슬레이트 Y 값에만 키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커브를 선택을 하시고 트랜슬레이트 Y의 채널 박스에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키 셀렉티드 키라는 용어가 있고 셀렉티드 선택한 애를 키를 주겠다라는 명령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Y를 선택을 하고 키 셀렉티드를 해야 선택한 애만 키가 적용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 개를 이렇게 주게 되면 키 셀렉티드 4개가 다 키가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만 선택을 하고 키 셀렉티드를 해줘야
이 Y에만 빨갛게 표시가 되면서 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바에는 뭐 Y인지 X인지 뭐 다른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키가 들어갔다라고 표시가 되죠. 커브를 이 컨트롤러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프레임에 이렇게 놨고 제가 1, 2, 3초 정도 2초? 2초면 48프레임이죠. 3초면 몇 프레임이죠? 72프레임이죠. 맞나? 총 3초 정도의 작업 영역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72프레임으로 적어놨고 현재 이 좌측에는 24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뭐 늘리거나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친구를 잡고 늘리면 72프레임까지 쫙 보이고 뭐 내가 이 부분만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좀 줄여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체를 잡고 진행을 할게요. 자, 1프레임의 이 위치에 지금 Y 값에만 키를 줬습니다. 트랜슬레이트 Y 값에만 키를 줬고 1초 1초에 일단 대충 1초에 해당되는 24프레임에 제가 슬라이드 바를 가져다 놓고 이 친구를 바닥에 X 스냅을 하면은 바닥에 완전히 딱 붙겠죠. 이렇게 바닥에 가져다 놓고 또 이 Y 위에서 키 셀렉티드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가 들어갔죠. 그래서 항상 슬라이드 바를 먼저 찍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먼저 찍지 않고 이렇게 동작을 취한 다음에 이게 40프레임에 들어갔어야 할 동작인데 라고 해서 여기서 40을 해버리면은 지금 자동 키가 들어갔네. 자동 키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여러분의 지금 세팅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오토키라고 하는 기능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토키라는 뭐 기능인데 이 기능을 켜놓으면은 이렇게 동작을 주면은 바로바로 키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중복을 해서 들어가 버려요. 제가 딱히 다른 명령어를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키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프레임에 동작이 들어갔고 24프레임에 지금 이 위치에 동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프레임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떨어지겠죠. 24프레임까지 중간에 해당되는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뭐 키를 안 줬기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죠. 다시 48프레임 2배 48프레임에 해당되는 위치에 다시 높게 위치를 하고 키 셀렉티드 Y 값에 키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프레임에서 24프레임까지 내려왔다가 48프레임까지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72프레임에 다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키 셀렉티드. 그러면 재생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볼이 실제로 튀기는 공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은 지금 타이밍이 뭐 굉장히 타이밍을 보면은 굉장히 느리죠. 뭐 구름처럼 헬륨 마냥 헬륨이 들어있는 공처럼 이렇게 두루둥실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이게 야구공인지 탁구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이 튀긴다는 걸 가정을 할 때 조금 타이밍이 느리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를 저장을 해 놨는데 이 타이밍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친구를 타이밍을 땡겨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 슬라이드 바의 빨간색 위치를 옮기는 방법은 여기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친구를 한꺼번에 영역을 줄여줄 때 쓰는 방법은 Shift를 클릭을 하시고 이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Shift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선택한 만큼 이렇게 빨간색으로 영역이 잡히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포함이 되게끔 이렇게 되면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는 영역까지 놓으신 다음에 지금 72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75 영역 정도로 놔두고 하면은 여기 지금 끝부분에 노란색 이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 앞부분에도 생기고 중앙 부분에도 생기고 끝부분에도 생깁니다. 자, 중앙 부분을 잡고 이동을 하면은 이 빨간 영역 안에 있는 키 표시들이 전체가 선택된 채로 좌우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반대로 이 선택하는 건 뭐 이렇게 하시든 위에서 이렇게 하시든 상관없어요. 항상 이 처음과 끝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그다음에 이 끝부분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지금 이 비율이 유지가 된 채로 이 사이의 간격이 유지가 된 채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키가 들어간 상태로 타이밍들이 타이밍을 좀 빠르게 하고 싶거나 느리게 하고 싶거나 하는 경우에 이렇게 좀 줄여 주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처음에는 이제 이 키가 있는 수치가 딱 뭐 1이면 1, 24면 24 이렇게 딱딱 맞게 수치가 들어갔지만 지금 보시면 어디에 이 빨간색이 위치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12와 13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는데 이 정확히 빨간색 이 키가 들어간 부분을 프레임을 선택을 해 주시려면은 이 우측에 있는 화살표 앞에 이렇게 빨간 바가 꼬챙이가 뭐 있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자꾸 잘리네 이게. 이 화살표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바에서 앞쪽을 기준으로 키가 들어간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럴 땐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키가 들어간 프레임에 정확히 가져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12.81이라는 프레임에 수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키를 잘 쓰진 않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나중에 불편하고 키 수정을 할 때 불편하고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하진 않지만 여러분한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표현을 뭐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쉽게 타이밍을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볼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간격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위로 올려서 키를 한번 주고 또 대충 뭐 이 정도 간격에 맞춰서 키를 한번 주고요. 또 살짝 올리고 키를 주고 낮춰서 키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어색하지만 아까보다는 빠른 타이밍으로 이렇게 공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정말 뭐 간격도 자기 맘대로고 타이밍도 자기 맘대로 하는 이런 바운싱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죠. 이거를 좀 더 사실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우리가 만져줘야 이 동작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돼요. 물론 그래프를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여기서 완벽한 타이밍에 이 정도 높이에 뭐 키를 주고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효율적인 그래프를 만지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37분 40. 아이고. 자,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리기 편하게끔 윈도우에 제가 이 화면 구성 자체를 워크스페이스를 애니메이션이라는 탭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프리뷰 하나랑 아래쪽에 뭐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프 에디터라는 창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프 에디터 아래 그래프 에디터라는 창이 생겼습니다. 이건 타임 에디터인데 필요 없고. 그래서 현재 제가 키를 준 매개체는 이 커브죠. 이 원형이 아니라 이 원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 커브에 제가 키를 줬고 얘를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뭔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트랜슬레이트 y 값에만 키를 줬죠. 그래서 이 친구의 왼쪽 트리를 봤더니 구조 트리를 봤더니 트랜슬레이트 y 값이라고 하는 수치에만 이렇게 키가 들어가 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커브 안에 트랜슬레이트 y라는 수치에만 키가 들어가 있다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뭔가 원을 만들고 아까 S를 눌러서 이렇게 전체 다 키를 줬다면은 얘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위치 값에도 키가 들어가고 회전 값에도 키가 들어가고 스케일에도 키가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개의 키가 들어가고 여러 개의 그래프가 뭐 좀 이렇게 막 줘볼게요. 이렇게 줘버리면은 지금 그래프가 뭐 한눈에 봐도 좀 뭔가 복잡해 보이죠. 여러 개의 수치가
그래프가 막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볼 수는 있지만 뭔가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면 괜히 불필요한 수치도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수정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필요한 수치만 하나하나씩 먼저 키를 주는 습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y값, 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수치만 먼저 키를 준 상태죠. 지금 y값만. 그래서 키를 이렇게 이 수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도 여기랑 이 프리뷰 창이랑 마찬가지로 F키를 누르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창이 이동을 해 있건 간에 F키를 누르시면은 그래프 수치가 창 화면에 맞게 딱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y 값에 대한 수치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아래에 있는 건 프레임이고 이렇게 프레임 바를 위치를 시켜보면 여기가 1프레임, 그 다음에 가장 끝부분이 73프레임, 이렇게 이 위에 있는 게 프레임이고 여기는 y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산수 시간에 뭐 배우셨던 것처럼 이 프레임의 얘의 y 수치는 뭐 24.119지만 여기서는 수치는 정확하게 표시는 안 되죠.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수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공이 튀기는 중력에 튀기는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튀기는 동작을 했을 때 조금 산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프의 이상적인 그래프를 보자면은 이 친구가 점점점 낮아지겠죠. 이만큼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다음 튀길 때는 이거보다는 낮은 위치까지 이렇게 바운싱이 될 거고 그 다음 튀길 때는 이 위치보다 낮은 위치로 바운싱이 될 거고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y 수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줬던 이 수치들은 무시를 하고 이 수치를 움직여서 다시 키를 변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얘들을 움직일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1프레임에 제가 정확히 첫 프레임에 키를 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이럴 때는 Shift를 누르고 위아래로만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 수치만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레임, 1프레임 안에서 좌우로 엇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위아래 수치만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다음 올라갈 때는 이 정도, 다음 올라갈 때는 뭐 이 정도, 그 다음 올라갈 때는 이 정도. 이런 그래프가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재생을 눌러보면은 아까보다는 뭐 높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점점 더 튀는 높이가 줄어드는 이런 동작으로 수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뒤부터 제가 키를 주지를 않았죠. 이 75프레임. 이 뒤부터는 뭐 영역도 없고 키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00프레임의 작업 타이밍을 놓고 여기에 키를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또 높이 주고 키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줬던 키를 복사를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포토샵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키가 먹습니다. 여기서는 컨트롤 D가 아니라 컨트롤 C, 컨트롤 V 키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부터 이 다음 수치까지 뭐 얘네들을 복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뭐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 가져다 놓고 여기서부터 붙이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 놓고 이 바를 현재 이 끝부분에 위치해 놓으시면 이 뒤부터 붙여넣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뭐 키가 붙죠. 그래서 뭐 이런 쓸데없는 게 하나 붙었다 하시면 지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친구가 필요 없는 거겠죠, 지금. 네. 이렇게 지우신 다음에 이 친구도 드래그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프트를 누르고 좌우로 이동도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은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고 F를 누르시든 A 키를 누르시든 A 키를 왜 안 되지? F 키를 누르면 이렇게 원래는 A 키도 되는데 자 이렇게 점점점 높이가 낮아지는 그래프가 완성이 됐어요. 조금 더 보이죠? 다음에 지금 100프레임 뒤로도 이렇게 키가 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선택을 이렇게 해서 조금 100프레임 안으로 가게끔 이렇게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100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끝부분이 100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해보면 자, 아까보다 점점 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죠. 뭔가 그래프만 만지고 있는데도 이 공튀는 높이 값은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타이밍은 지금 이렇게 높이에 관한 설정을 맞췄죠. 높이는 점점점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점점 튀는 수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속도의 수치도 점점점 빨라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속도는 좀 걸리겠지만 여기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의 속도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다음 튀는 이 동작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높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타이밍도 빨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래프만으로 옮기자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거예요. 여기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보다 현재 여기 간격이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다음부터 간격이 점점 줄어야 정상일 겁니다. 여기보다의 간격이 더 줄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항상 시프트로 지금 대충 뭐 하고는 있는데 그래프 모양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져야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중앙에 이 친구가 위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프레임에 스냅이 딱 멈춰 있기 때문에 스냅을 끄고 뭐 대충 보자면은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점점점 조금 더 눈에 확 띄게 하자면 네, 이런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도 이 한 번 튀기는 간격의 타이밍도 줄어들고 점점점 줄어들고 이 y 값의 높이도 점점점 줄어들면은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는 공 애니메이션의 그래프가 이렇게 받게 되죠. 네. 지금 뒷부분은 좀 딱딱하긴 한데 예. 통통통통통 네. 이런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프는 항상 이 커브를 선택해야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뭔가 좀 아쉽다 이러면은 항상 이 뒷부분을 복사를 해서 키 있는 쪽에 붙여놓고 여기를 컨트롤 V를 하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친구가 복사가 돼요. 그래서 간격도 줄여주시고 높이도 줄여주시고 또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 여기서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뭔가 타이밍 상으로는 훨씬 나아진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공이 좀 튀는 게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럴 때 우리가 만지는 게 그래프에서 만져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y값의 위치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이 속도가 이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다가 갑자기 빨리 떨어지다가 서서히 멈추는 이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올라갈 때 서서히 올라가다가 가속도가 붙다가 또 서서히 멈추고, 이런 모양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통은 중력값을 받는 걸 할 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빠르게 떨어졌다가 가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바로 튕겨야 되겠죠. 바닥에 튕길 때는 더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튕겨야 되는데, 뭐 모양으로 따지자면 V 모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U자 모양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은 U자 모양이 되는 게 맞지만 이 바닥에 부딪힐 때는 V 모양이 돼야 훨씬 자연스러운 모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애를 V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게요. 모양을 V로 모양을 바꿔주는 작업을 할 텐데, 지금 이 바닥에 부딪히는 애를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네요. 네. 이 친구를 우리가 탄젠트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아니라 탄젠트 값이라고 합니다. 모양을 먼저 보여드리면 아마 이 아이콘이 뭐지? 이거 여기 있네요. 설명이 안 나오고 이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 보니까 여기 탄젠트가 있긴 있는데, 이 탄젠트의 수치가 뭐 리니어 값이냐 뭐 플랫 값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값으로 하면은 이렇게 V자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플랫 값으로 하면은 이렇게 평평한, 이렇게 최대한 이 컨트롤러의 모양이 평평하죠, 지금. 그래서 탄젠트 값이 리니어인지 플랫인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모양이 아이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리니어인지 플랫인지 여기서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땅바닥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죠. 이 아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다 드래그로, 이 부분이 여기가 선택되지 않게 주의를 해서 드래그로 선택을 해 주시고, 선택이 안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탄젠트를 리니어 값으로 바꿔 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한번 눌러 볼게요. 조금 뭔가 움직임이 아까 뭐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이 조금 채워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땅바닥에 올라갈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 볼 튀기는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세 개의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 부분만.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F를 누르시면은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V자 모양이 돼 있는데, 확대를 해 보면은 그렇게 완벽한 V자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조금 더 뾰족한 튀기는 모션이 나오려면은 이거보다 좀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뭔가 좀 느슨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현재 여기에 있는 화살표, 회색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 주시면은 그래프를 직접 이렇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모양보다 살짝 이렇게 모양을 봉긋하게 뾰족하게 세워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공이 탄력이 붙어서 튀는, 그래프의 모양대로 탄력이 붙어서 빠르게 튀는 모션을 잡아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뾰족하게 올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기준점을 넘어서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뾰족하게 올리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현재 포인트보다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생기죠. 이러면 공이 올라갔다가 다시 느슨하게 떨어지는 모양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키를 준 수치보다는 항상 낮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떨어지다가 빠르게 튀기고 공중에 올라가면은 서서히 멈추겠죠. 중력값 때문에 서서히 멈추고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서서히 멈추고 빠르게 튀기고 여기도 여기가 지금 한쪽을 움직이면은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움직이면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 양쪽을 따로따로 제어를 해 주는 게 이 V자 모양을 클릭을 해 주시면 따로따로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탄젠트 값을 좌우로 따로 수치를 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V를 체크를 해 주시고 이렇게 공 바운스 되는 튀기는 부분들을 조금 더 완만하게 공중에서 멈추고 빠르게 튀길 수 있도록 친구들을 전부 다 V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너무 넓적해서 그래프를 만지기 힘들어요. 이럴 때는 이 친구들만 선택을 하고 F를 누르시면은 이 영역만 또 확대돼서 모양이 좀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F를 눌러서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간격 같은 것도 이렇게 3개만 F를 눌러서 보게 되면은 모양이 뭔가 다르게 보입니다. 확대를 F를 눌러서 보시면.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조금 이쁘게 바꿔줬습니다. 뭐 좀 허전하니까 여기다가 하나 정도 더 붙여 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되겠죠. 좌우가 좀 똑같아지면서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처음부터 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점점점 y 값의 수치는 바운스가 될 때마다 y 값의 수치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바운스 되고 두 번째 바운스 될 때는 이 프레임 간격이죠. 이 프레임 간격이 짧아지겠죠. 여기도 원래는 키가 있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키가 있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의 간격보다 이 간격이 작을 거고 여기보다 이 간격이 좁을 거고 점점점 폭이 좁아지는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수치상으로 뭐 딱딱딱 맞게 적으면은 더 좋겠지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양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직관적이라서 더 설명을 이렇게 드려봤고요. 일단은 움직임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처음 움직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처음에는 이제 키 높이 값만 몇 개의 키를 찍어주고 시작을 했지만 이 그래프 상에서 만지고 키를 주고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이 과정만으로도 현재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지금 80 프레임 정도의 애니메이션이 나왔죠. 자, 이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키가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프레임에는 지금 Y 수치는 건드리지 말고 1프레임에는 이 X 값의 수치가 0이지만 이렇게 가장 끝 프레임에 가서는 이 X 값의 수치가 이 정도의 위치를 하게, 그 다음에 키를 한번 줄게요. 이렇게 X 수치에만 줬습니다. 지금 1프레임과 70프레임 정도의 수치를 줬고, 그러면 트랜슬레이트 Y의 그래프는 이렇게 보이고 트랜슬레이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X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기본 수치가 이렇게 탄젠트 값이 플랫으로 표시가 됩니다. 얘를 리니어 값으로 바꿔줄게요. 전체를. 그래서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끔 바꿔준 다음에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수치를 나중에 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동이 되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조금 지금 가는 폭보다 더 넓었으면 좋겠을 때 이 친구가 현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동을 하지만 좀 더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이 이 X의 수치만 건드려주면 되겠죠. X 값에 이 수치만 높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높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이 친구는 멈출 때까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속도감이라던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 가면서 키를 주는 게 조금 더 수정을 하기에도 편하고 따로따로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작업하는 스타일도 여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알려드려야 수정을 하기도 편하고 그래프를 만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회전 회전을 시켜볼까요? 지금 로테이트를 락을 걸어놨는데 이 친구는 포지션만 제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회전 영향이 안 받죠. 그래서 볼을 직접 한번 회전을 시켜볼게요. 이 친구를 로테이트 값만 언락을 해주겠습니다. 아까는 락을 해서 잠궈놨으니까 언락을 해서 이 부분을 풀어준 다음에 지금 공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이 회전 수치 아이고야. 제가 여기다가 축을 옮겨놔서 일단은 뭐 회전은 그냥 넣어 볼게요.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지금 축은 중앙이 아니라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Z축이 마이너스 값으로 회전이 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이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Z 수치에 0에 키를 주시고 끝부분 그러니까 커브의 70.22라는 프레임에 지금 마지막 프레임이죠. 이 부분에 키를 주겠습니다. 프레임을 먼저 선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Z 값이 지금 이렇게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한 네 바퀴 마이너스 1000 정도 이 정도의 키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뭐 작아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아까의 움직임을 유지를 하면서 회전도 하겠죠. 이렇게 조금 더 볼까요? 1500 정도라고 하고 키를 다시 주고요. 프레임은 항상 동일하게 키를 덮었을 때는 프레임을 동일한 프레임에 주시고요. 이 그래프도 보면은 이 탄젠트 값이 기본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리니어 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구르도록 혹은 뭐 이렇게 한쪽은 서서히 뭐 이렇게 회전됐다가 점점점 회전이 빨라지는 이런 모양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프를 만지는 거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알아봤자 써먹을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커브가 걸리적거리는데 자 그리고 나중에 영상 추출하는 거를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제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프리뷰 상태로 하나의 창으로, 퍼스펙이든 뭐든 하나의 창으로 지금 제가 놨고,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수업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카메라랑 같이 수업을 하고, 이거 영상 추출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이거를 좀 색을 이 공이든지 배경이든지 이렇게 색을 좀 주신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블라스트 추출을 해 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공이 뭐 너무 이렇게 멀리서 보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작업하기도 힘들고 손도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공이 잘 보이는 이런 뭐 각도라던가 확대 정도를 찾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평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좀 더 뭔가 카메라 각도만 바뀌어도 뭔가 느낌이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다음 주 수업에 배울 카메라랑 병행을 해서 카메라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볼 애니메이션은 다음에 스쿼시 리깅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일 6월 26일까지 제가 제출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연습들 많이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